이렇게 잘하세요? 아니, 지금 무대 밑에 지금 다른 사람 보는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지금. 미안해요, 속여서. 나만 속았어. 제가 오자마자 네. 계속 떨린다고 막 했거든요. 네. 네. 말을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 하세요? 말을 잘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 짧게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 일단 잘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한다는 의미 어떻게 술술한다? 유창하고 긴장 안 하고 안 떨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라면 정말 반복밖에 없어요. 네,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쯤 하면 됐겠지 해서 손을 놓으면 딱 그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고백하자면 15분 강의인데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습을 했을까요? 얘기하면 놀라실 겁니다. 반복을 하는 거. 네. 연습 안 했다면서요? 제가요? 대충 살기로 했다면서요? 대충 살자고 둘이 계속 약속했거든요. 예, 그 ICRU라고 진단하는 게 있는데 둘 다 디텍터 성향이 있어서 우리 분석하지 말고 이제 좀 제발 대충 살자. 그랬는데도 대충이 안 되더라고요. 오신 분들을 위해서. 네. 자, 책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일 처음 소개된 영화가 이거더라고요. 제목이 뭐였죠? 추레가 우울증에 걸려서. 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추레라고 하는 것은 일본어로 남편을 뜻하는 것 같아요. 주인공 이름 미키오인데 저 사람도 굉장히 완벽주의예요. 우리 과예요. 네. 우리 과예요. 완벽주의자들은 본인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게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주변의 인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받지 못할 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죠. 근데 어느 날 회사에 컴플레인이 걸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회사 상사로부터 엄청난 이런 좋지 않은 말들을 들으면서 이 사람의 자존감이 점점점 작아져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심해지냐면 자기 장모한테 전화를 걸지 못할 정도로 심해져요. 네. 그리고 이 와이프 되는 사람이 옆에서 괜찮아 해주지만 이 와이프의 감정도 예민해진 날이 있었어요. 작가인데 마감일이었거든요. 우리 작가 선생님 계시니까 마감을 앞두고 그림 그리는 게 얼마나 사람을 예민하게 만드는지 아시겠죠. 그런 날 송곳 같은 말을 던졌어요. 짜증을 부렸죠. 그 말 한마디에 죽을 생각을 해요. 네, 그 정도로 자존감이 무너지고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는데 그런 과정이 어떻게 극복이 되고 전화도 못했던 사람이 대중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꺼냅니다.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영화를 보면서 조금 도움 받으실 수 있고 그거와 맞물려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발표 울렁증이라든지 스피치에 대한 두려움, 스피치적인 그런 이론이나 기법이나 이런 것들과는 어떻게 또 연결을 되는지 제 책에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책 내용 시작할 때 뭐 말의 품격, 말하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네, 하셨을 때 네. 이제 프로필도 먼저 봤었고요. 네. 뭐랄까 기술적인 측면이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 네. 예상을 했었는데 자존감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셔서 좀 놀랐거든요. 네, 좀 네. 언니 이야기를 사례로 드셨던데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저희 언니가 여기에 나오는 그 미키오처럼 짜장면집에 중화요리집에 전화를 못했어요. 네. 제가 같이 이제 짜장면 먹자 짬뽕 먹자 하고 있었을 때 언니가 전화기를 들더니 수화기를 탁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나 너무 떨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린 나이였지만 우리 작가님도 끄덕끄덕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네. 어린 나이였지만 뭔가 이게 언니한테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언니를 좀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왜 그래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떨린다고 하니 그렇다면 내가 종이에 적어줄게. 언니 이걸 읽어. 그래서 끝까지 시켰어요. 포기하지 않게끔. 왜냐면 언니 지금 못하면 계속 못해. 그러니까 해봐야 돼. 이러면서 종이에 써가지고 읽게 했죠. 지금은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그 어렵다는 학부모들과 너무 자연스럽게 통화도 잘해요. 네. 근데 중간에 과정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어렸을 때 저는 좀 성적에 집착하는 애였고요. 우리 언니는 성적에 집착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 언니는 운동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여자지만 여자들은 오래 매달리기 할 때 우리 언니 턱걸이를 했고요. 그래서 체력장애 최고 급수가 1급인데 저희 언니 특급이라는 게 우리 언니 때문에 생겼어요. 네, 그래서 유연주 동생이 다음에 학교에서 다 알았죠.
그러나 친척들끼리 모이면 연정이 뭐 이번에 몇 등 했다며, 연정이 뭐 몇 점 맞았다며, 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는 알게 모르게 뭔가 소외감을 느꼈던 거죠. 근데 이게 회복이 돼요. 중학교 때 돼서 저희 언니가 운동을 잘하니까 운동을 살려서 여러 가지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뭐 전국에서 몇 등 하고 앞에 불려 나가고 상을 받고 이러고 나니까 또 팬클럽 부대가 생기고, 우리 언니가 좀 약간 보이시하거든요. 집에 오면 팬레터가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자존감이 올라간 거예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스스로 느낀 다음에 자존감이 올라온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례를 언니한테 허락을 받고 책에 넣었습니다. 네. 순순히 허락해 주시던가요? 네, 언니는 뭐야 하면서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영화가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같이 소개됐어요. 이제 앞에 자존감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역시 뭐 대화할 때는 좀 감정을 배제시켜 놓고는 좀 말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힘들죠. 우리가 말이라는 것을 할 때 영향을 받는 게 우리의 인식 체계도 있고요. 우리 어떤 직관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가장 강력한 것은 감정 에너지라고 봐요. 감정이 우리한테 이 보내는 에너지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말이 잘 컨트롤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슬플 때 이거를 울먹이지 않으면서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힘들죠. 예, 울먹울먹하게 되잖아요. 예, 내가 좋은데 좋지 않은 척 말하실 수 있어요? 좋은 게 웃음이 배시시 나오죠. 숨길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스피커한테 맞는 감정은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새침해하거나 이런 감정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조금 품격을 유지하면서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평상시에 내 감정 상태가 어떤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매일매일 감정 체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것도 좀 넣어놨죠. 예. 네, 책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네. 사이다 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라이브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궁금하신 점 댓글로 달아주시고, 자, 다시는 동안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화, 네,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유일하게 이해 못했던 챕터예요. 네, 문과생이시죠? 네, 수학 공식이 나오거든요. 네. 네. 사인, 코사인이 나오고요. 네. 요 말씀 조금 해주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인이냐 코사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공식을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얼마나 아름답게 풀어놨는가, 우리 문과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얼마나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는가, 요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맨날 숫자 얘기밖에 안 해요. 숫자 얘기밖에 안 해요. 저는 이 파트를 왜 썼냐면 스피치 교육을 하다 보면 수강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제 손을 붙잡고 그래요. 선생님, 전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일 같지 않으시죠?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러면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자기가 관심 있는 거 막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얘기 합시다. 네. 할 말이 없다고 느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말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분명히 관심 있는 거 있으실 거예요. 그 얘기를 그냥 하시면 돼요. 네. 그 얘기로 대화를 유도하실 수도 있죠. 잘 아는 분야로. 그래서 모든 대화에 등장하는 숫자를 본인이 알고 있는 수식으로 연결해서 설명하는 게 너무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도 일본 영화고 굉장히 잔잔하고 좀 지루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사실 이제 저는 낯선 사람 만나면 무슨 말 할지 모르겠어요. 대화 소재를 찾기 힘들어요. 네. 그 질문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시원하게 답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저는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커피 안 좋아하고 커피 마시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커피 좋아하세요? 제가 커피 얘기해 드릴게요 하고 계속 커피 얘기만 하면 조금 그러면 질문이 넘어가실 수 있죠. 커피를 누군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왜 안 좋아하세요? 물어볼 수도 있고요. 네, 그 이유를 듣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비슷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맞아,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는데 제가 누구한테 선물을 받아서 이런 커피를 먹어봤는데요. 이건 그런 증상이 없더라고요. 할 수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야, 이 영화 또 빼놓으면 섭섭하죠. 네. 이 영화 보셨나요, 여러분? 무슨 말이시죠? 헐. 네, 헐.
이 굉장히 영화 충격적인 좋아요. 영화였어요, 저는. 너무 야하죠. 어떻게 보셨어요? 19금 영화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해서. 예.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화를? 제가 이 영화가 19금이어서 사실은 되게 고민했어요. 이 건전한 책에 이걸 넣어도 되나 막 그랬는데